안녕하세요. 김진원 변호사입니다. 2022년 2월 20일 일요일 오후 6시 16분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굉장히 춥네요. 봄이 오기 전에 강추위가 한번 먼저 다가온 것 같습니다. 오늘은 단기매매 차익 과단제도의 입법 취지가 잘 설명된 판례를 하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03년 10월 24일 선고 2003나 28417 판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회사의 내부 정보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자들이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임원, 직원, 주요 주주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겠죠. 그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이를 이용하여 미공개 정보의 구성 요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는 것을 막음으로써 증권시장의 건전성을 수호하고 내부자 거래로 인한 일반 투자자들의 피해를 방지하며 주권 발행회사를 보호하고 여기 주권 발행회사를 보호하고 라는 말이 나왔는데 최근에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면서 뉴스를 많이 보셨겠지만 내부자 정보를 이용한 사례가 뉴스, 공시 이런 데에서 드러나면 사실 해당 기업의 주가에 굉장히 악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주권 발행 회사를 보호한다. 이런 취지가 있다고도 보여지네요.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중요정보 조기 공시 촉진을 통한 증권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내부자 거래를 규제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내부자 거래의 필요성에 대해서 판례가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에 따라 내부자 거래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 수단으로 내부자 거래는 이렇게 직접적인 규제 수단이 있습니다. 이건 어떤 거냐 하면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회사의 내부자가 업무 등과 관련하여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자본시장법 제174조를 얘기하는 거죠. 이에 위반한 경우 거래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17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책임도 부과하고 있죠. 이런 거를 직접적 규제 수단이라고 판례가 설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러한 내부자 거래에 대한 규제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적, 간접적 규제 수단 이런 직접적인 수단인 174조, 175조만 필요한 건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사전적으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면 더 좋겠죠. 그런 수단을 판례가 설명하고 있는데 그 다음으로는 임원 또는 주요 주주의 주식 보유 상황 및 그 변동 내용을 보고하게 하고 소유 상황이 아니라 보유 상황입니다. 이건 통상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5% 보고 의무를 얘기하는 건데요. 이런 게 사전적 간접적 규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건 뭐냐면 임원과 주요 주주의 주식의 변동 수량을 혹은 보유 상황을 공시를 5일 내에 공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함으로써 임원과 주요 주주의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를 간접적으로나마 제한할 수 있겠죠. 예, 그런 게 있고 그리고 내부자 공매도 금지 제도도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판례에서 설명하는 건 본건에서 문제된 내부자의 6개월 이내의 단기 매매로 발생한 차익 이겁니다. 내부자의 단기 매매 차익 반환 제도는 내부자 여기서 얘기하는 내부자는 임원, 직원 또는 주요 주주인데 직원은 특정 직무를 수행하는 자로 제한됩니다. 아무튼 이러한 내부자가 주식을 매수하고 6개월 이내에 매도하거나 반대로 매도한 후 6개월 이내에 매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법인은 그 임직원 주요 주주에게 그 이익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게 자본시장법 172조의 내용이고 그게 단기매매 차익 반환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기매매 차익 반환 제도는
내부자 거래에 대한 사전적, 간접적 규제 수단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내부자 거래를 규제하는 직접적인 수단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뭔가 문제점이 있다는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다음은 내부자가 회사의 내부 정보를 이용하였음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 이용하였음을 입증하는 게 매우 어렵다. 이런 겁니다. 실제로 내부자 거래의 구성 요건 중에 내부자 정보를 인식했느냐, 그리고 이용했느냐, 이런 게 사실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왜냐면 인식이라는 거는 사람의 주관적인 의사이죠. 어떤 외부로 표출되는 객관적인 상황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내부자 정보를 인식했느냐 혹은 취득했느냐의 여부의 입증이 굉장히 어려운데, 내부자 거래를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174조는 형사처벌 조항이죠. 따라서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수준에 이를 정도의 증명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러한 증명이 잘 될 때도 있겠지만 잘 안 되는 경우도 많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걸 판례가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단기 매매 차익 제도는 회사의 내부자가 6월에 단기간에 당해 회사의 주식 거래를 한 경우, 이 부분이 중요하죠. 실제로 내부 정보를 이용하였는지와 관계없이 내부 정보의 이용 여부에 관계없이 차익만 발생하면 단기 매매 차익 반환 의무가 발생한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사전적, 간접적 규제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런 입증이 어려운 주관적 요소가 빠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익만 발생하면 되는 거죠. 내부자가 거래를 하고. 그래서 그러한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차익을 어디에 반환하도록 되어 있나요? 회사에 반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원에 반환하거나 이런 게 아닌 거죠. 그 차익을 회사에 반환하도록 되어 있고, 172조는 회사가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부자 거래에 대한 예방적, 간접적 규제의 취지가 있다. 이렇게 판례가 설명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예방적이라는 건 여러분들께 이미 설명을 드렸지만, 도대체 그럼 간접적인 규제는 뭐냐? 사실 국가기관이 그 이익을 직접적으로 환수하는 게 아니죠. 그리고 해당 법인에 직접 반환하도록 한 것도 아닙니다. 규정을 자세히 읽어보면 법인이 반환 청구권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죠. 그래서 간접적인 규제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간접적인 규제, 법인의 청구권은 2년의 제척 기간에 적용을 받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단기 매매 차익 반환 제도의 입법 취지가 내부자 거래의 입법 취지와 비교하여 잘 설명된 판례를 하나 소개해드렸는데요. 아무쪼록 여러분들의 자사주 취득 시에 꼭 유념하셔야 될 단기 매매 차익 반환 제도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